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수록 삶이 허무해지거나 알 수 없는 우울감에 빠져본 적 없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어느덧 은퇴의 시기가 다가오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우리는 깊은 불안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남은 날들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막막함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이 60이 넘으면 모든 것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민과 새로운 형태의 외로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얼굴에 평온함이 가득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보며 상팔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돈이 아주 많아서 혹은 자식들이 모두 크게 성공해서 그렇게 행복한 것일까요?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외부의 화려한 조건에 기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후반전을 맞이하여 자신만의 단단한 내면의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60 이후 진정한 상팔자를 누리는 어른들이 반드시 실천하는 4가지 핵심 특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즐기는 태도. 둘째, 타인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내면의 자유. 셋째, 소박한 일상에서 확실한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 넷째, 자식과 타인을 향한 통제의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두 친구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에 65살의 김영환 씨와 박진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경쟁 구도였던 두 사람은 은퇴 이후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영환 씨는 화려한 명품 옷을 입고 자신의 재산과 자식들의 성공을 자랑하느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초조함이 서려 있었고 다른 친구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호응하지 않으면 금세 얼굴을 붉혔습니다. 반면 박진호 씨는 수수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떠벌리기보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가벼운 농담을 건넸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친구들은 화려한 김영환 씨보다 여유롭고 평온해 보이는 박진호 씨의 삶을 진심으로 부러워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 사람의 얼굴과 분위기를 이토록 다르게 만든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즐기는 태도입니다. 은퇴를 맞이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침이면 출근할 곳이 있었고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직함이 있었으며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회적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기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한 은행원으로 살아온 최상훈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하던 날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후련한 마음으로 직장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쉬겠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방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신의 모임과 일상이 있었기에 최상훈 씨는 텅 빈 집에서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고 싶었지만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연락하기는 부담스러웠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바빠 보였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우울해졌고 자신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잉여,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모임 저 모임에 억지로 기웃거리기 시작했지만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는 것은 또 다른 스트레스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노후의 삶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고독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의 말은 우리가 왜 노후에 고독과 친해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과 얽혀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식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나 자신보다는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때 평온함을 느끼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싶은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 후 찾아오는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는 어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지루함이나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스스로를 충전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성한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독을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혼자만의 건강한 일과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일과를 설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부자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네 공원이나 산책로를 혼자 걸어보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촉감을 느끼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의 색깔을 관찰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자연과 호흡하며 걷는 그 시간은 내면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훌륭한 명상이 됩니다. 또한 도서관에 가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려 읽거나 종이와 펜을 꺼내어 나의 지난 삶을 차분히 글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색하고 처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며 나만의 즐거움을 하나씩 찾아갈 때 어느 순간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완전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노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여유롭고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려한 인맥이나 잦은 모임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팔자는 타인의 북적거림 속이 아니라 고요한 고독의 시간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남과 비교당하며 살아옵니다. 학창시절에는 성적으로, 청년기에는 취업한 직장의 이름으로, 중년기에는 집의 평수나 자동차의 브랜드로 서로를 평가하고 또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비교의 굴레는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년기가 되면 나의 성취를 넘어 자식의 직업이나 손주의 성적까지 비교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주변의 평판에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아온 이명숙 씨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녀는 평생토록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웃들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했고, 자식들 역시 남부럽지 않은 대학과 직장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서도 그녀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자식 자랑이 끊이지 않았고, 유행하는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서 과시하는 것으로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늘 불안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잘나가는 친구를 만나면 집에 돌아와 며칠 동안 알아누웠고, 자식들이 자신의 기대만큼 번듯하게 살아주지 않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매일매일 타인이라는 감옥 속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지에 대해 쇼펜하우어는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머물기에 너무나도 비좁고 초라한 곳이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남을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경 쓰는 타인의 평가라는 것은 사실 물거품처럼 허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의 인생에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기분에 따라 순간적으로 칭찬하거나 비난할 뿐입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타인의 입방아에 나의 소중한 하루를 걸고 나의 기분을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었다면 이제는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표를 과감하게 찢어버려야 합니다. 누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누구네 자식이 이번에 어느 대기업에 들어갔는지, 누가 어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지는 내 인생의 행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즐기는 분들은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체면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이 진정으로 편안하고 좋아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오래 입어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라도 내가 입어서 편안하면 그만이고, 값비싼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단골 시장 국밥집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이 느끼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를 외부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내거나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너의 자유이고 나는 나의 방식대로 내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뿐이다라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우아함은 화려한 치장이나 비싼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현재의 내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얼굴에 인자한 주름이 자리 잡고 진짜 어른의 품격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의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무대 위에서 억지 웃음을 짓는 삐에로의 삶은 이제 끝내십시오. 무대에서 내려와 텅 빈 객석에 편안하게 앉아 오직 나만을 위한 조용한 휴식을 즐기실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진정한 상팔자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셋째, 거창한 목표 대신 소박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확실한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더 높고, 더 크고,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승진을 향해 달리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애쓰며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강렬한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체력은 점차 떨어지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큰 성취를 이루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집니다. 이때 예전의 방식대로 강렬하고 거창한 행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삶은 필연적으로 허무와 불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으로 큰돈을 만졌던 강철호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매일같이 고급 승용차를 타며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기울고 은퇴를 맞이하면서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그는 매일 과거의 영광만을 회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어떻게든 다시 큰돈을 벌어보려고 무리한 투자를 시도하다가 남은 노후 자금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 현재의 소박한 일상은 그저 비참하고 지루한 지옥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평생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온 정숙자 씨의 노후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의 하루는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있는 작은 화초들에 물을 주고 떨어진 마른 잎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후가 되면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낙입니다. 저녁에는 남편과 함께 찌개를 끓여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상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을 쉴 수 있고 내 손으로 예쁜 꽃에 물을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쾌락을 쫓느라 건강과 평온을 잃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 진정한 행복은 요란한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탈한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 쇼펜하우어의 이 지혜는 노후의 삶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특별하고 짜릿한 이벤트를 기대하기보다 아무런 사고나 질병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때로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박한 일상의 기쁨은 돈도 큰 수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 오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전화 한 통, 내가 직접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좋은 책 한 구절. 이런 작고 소소한 것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진짜 영양분입니다. 진정한 상팔자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 현미경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에 감탄할 줄 알며 반복되는 지루함 속에서
자신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차를 내리면서 그 향기를 깊이 음미하거나 일기를 쓰며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과 같은 작은 규칙들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일상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는 해외여행, 남들이 먹는 비싼 음식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지금 내 발밑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들꽃의 아름다움에 눈을 돌리십시오.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충분히 성공적이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평범하고 지루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확실한 기쁨의 보물찾기. 이것이 바로 노후의 행복을 보장하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넷째, 자식과 타인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유독 강합니다. 내 배 아파 낳아 온갖 고생을 하며 키웠기에 자식의 인생이 곧 나의 인생이라는 생각에 깊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후에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아이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심지어 반찬은 무엇을 해먹는지까지 참견하려 듭니다. 이러한 지나친 관심과 통제는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낳고 노후의 평화를 산산조각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아들 부부 문제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박금순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홀로 식당 일을 하며 아들을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아들은 그녀의 유일한 자랑이자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박금순 씨는 며느리의 살림살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도 때도 없이 아들 집에 찾아가 냉장고를 열어보고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손주의 학원 문제까지 자신이 결정하려 들었고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기라도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배신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지나친 간섭에 지친 아들 부부는 점점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금순 씨는 원망과 분노 속에서 우울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불행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타인의 영역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기를 쓰기 때문이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마음과 행동뿐이다. 이 가르침은 자식 문제로 속을 끓이는 부모님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아무리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성인이 된 순간부터 그는 나와 완전히 분리된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 그들만의 방식, 그들만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보기에 답답하고 어설퍼 보여도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겪고 감당해야 할 그들 몫의 인생입니다. 자식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것은 오만이자 헛된 욕심입니다. 진정으로 성숙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어른들은 자식의 삶에서 과감하게 한 걸음 물러설 줄 압니다. 그들은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따뜻하게 조언해주지만 결코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을 바라보던 에너지를 돌려 집중해야 할 더 중요한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노후의 시간은 온전히 나를 돌보는 데 써야 합니다. 자식 걱정으로 밤을 새울 시간에 내 무릎 관절과 혈압을 챙기기 위해 가벼운 체조를 하십시오. 손주 돌봐주느라 내 몸 망가뜨리지 말고 그 시간에 평소 배우고 싶었던 노래 교실이나 그림 그리기에 도전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기적일 정도로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진짜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보상 심리를 버려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느꼈던 그 순간순간의 기쁨으로 이미 보상은 다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제부터는 자식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믿고 철저하게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자식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내 생각대로 친구를 바꾸려 하거나 배우자의 오랜 습관을 뜯어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그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만 몰두하면 됩니다. 자식과 타인을 향한 집착의 끈을 가위로 싹둑 잘라낼 때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워진 영혼으로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삶을 가장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네 번째 핵심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60 이후 진정한 상팔자를 누리는 어른들의 네 가지 특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되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홀로 남겨지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성장의 시간으로 온전히 즐기는 태도. 둘째, 세속적인 기준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직 나만의 확고한 가치관으로 내면의 자유를 누리는 삶. 셋째, 젊은 시절의 거창한 목표와 짜릿한 쾌락 대신 소박하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확실하고 잔잔한 기쁨을 찾아내는 능력. 넷째, 자식이나 타인의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헛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통제 가능한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만 집중하는 지혜. 이 네 가지 특징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군가 나를 대신에 만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의 뼈를 깎는 성찰과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내면의 근육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현재의 삶을 헛되이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억지 웃음을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식들의 삶에 얽매여 스스로의 소중한 노후 시간을 분노와 섭섭함으로 채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남은 내 인생을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의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 우리를 짓누르던 수많은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본연의 가벼운 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밖을 향해 끝없이 달려가는 팽창의 시간이었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내면을 향해 깊어지는 수렴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많아서 혹은 자식이 잘나서 상팔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소박한 평온함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진짜 상팔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쇼펜하우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깊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오늘부터 당장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용히 차를 마시는 고독의 시간을 즐겨보시고 이웃의 참견에 그저 미소 지으며 넘겨보시고 자식에게 거는 전화를 한번 줄이고 그 시간에 산책을 나가보십시오. 그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얼굴에 인자하고 여유로운 진짜 어른의 주름을 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그 어떤 화려한 꽃보다 아름답고 깊은 향기를 내뿜는 평온하고 지혜로운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